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다음 달 원샷 경선으로 바뀐 가운데 당대표 후보 2명이 호남을 찾아 수해 복구에 손을 보탰습니다. 다시는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형광조끼와 장화를 신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비닐하우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흙을 쓸어 담습니다. 수레에 담은 유기물을 옮기며 수해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담양에 이어 나주를 돌며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가가 호남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고 호남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광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했던 박찬대 후보는 곡성을 찾았습니다. 극한호우 당시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멜론 농가를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400년 만에 벌어진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법 등 입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설비들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혹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하천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와 관련된 특별한 입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일정까지 변경하며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호남권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폭우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서울, 강원, 제주 일정과 통합해 경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리당원의 35%가 몰려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수해라는 변수가 발생한 건데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몰아갈지 박찬대 후보의 뒷심이 발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호남 몫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에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50만 마리 가까운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오리 13,000마리를 키우는 전남 한평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진흙을 뒤집어 쓴 오리들이 나뒹굴고 마당 곳곳에는 부패하기 시작한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곳 한평군 월야면에 내린 비는 400mm 이상. 이 농가에서만 12동이 잠기고 6,000마리 넘는 오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나마 생존한 오리들도 사체와 한데 뒤섞여 사실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한 무릎까지 찼어요. 저희 무릎까지. 그러니까 사료까지 다 이 사료통까지 오염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물 급수 자체도 오염이 되고. 올여름 연일 이어진 폭염특보에 하루 수십 마리씩 가축이 죽어나갔는데 출하를 일주일 앞두고 쏟아진 호우에 막막할 따름입니다. 한 4, 50마리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폭우 때문에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육 불가라고 봐야 되죠. 인근의 다른 농장에서도 태어난 지 10여일 된 오리 28,000마리 가운데 26,000마리가 폭우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지만 폐사한 가축이 워낙 많아 사흘 동안 치웠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25년 오리 캐서도 처음 침수됐어요. 이번에는 비가 안 근처줘 버렸어요. 비가 근처줘야 되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나주와 담양, 한평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49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폭염 피해까지 더하면 올여름 전남 지역 가축 61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와 담양 등 2개 시군만 피해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축산 하나만 가지고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쨌든 공공시설이든지 사유시설이든지 총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전남도는 조만간 기준을 충족한 나주, 담양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예정. 폭염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른 시군 농가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네, 이처럼 가축이 폐사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농촌에선 병해충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방역을 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나주 들녘위로 소형 무인 헬기가 등장했습니다. 무인 헬기는 들녘 상공을 날아다니며 친환경 농약을 살포합니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도열병과 벼멸구 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지금 방제를 안 하면 이 벼에 병이 확산돼서 가을에 수확량이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방제를 해야 합니다. 이번 비로 전남에서는 농경지 7,700헥타르가 물에 잠긴 가운데 나주에서만 1,000헥타르, 축구장 1,500개의 면적이 침수됐습니다. 저희들은 농작업 대응 사업으로 1차, 2차, 3차 방제는 기본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수해 지역에 대해서만 앞으로 한 3, 4일 정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 속 축사에서는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 토양 오염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소독을 하는 겁니다. 제때 방역을 하지 않으면 가축의 전염병은 삽시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뭔가 큰 손실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기 방역으로 농가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배수 펌프 시설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수 시설을 설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내일 모레도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폭우가 일어나면은 하루하루가 걱정이네요. 극한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농촌 들녘에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극한호우가 지나간 뒤 영산강에서 떠내려온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도심 항구를 뒤덮었습니다. 폭염 속 수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영산강 하구뚝이 사흘간의 방류를 마친 뒤 굳게 닫혔습니다. 49만 톤의 물과 함께 내뱉은 건 수초와 토목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 밀려든 쓰레기들은 바닷길 위 작은 섬처럼 뜨거나 정박한 선박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빨아들인 물을 동력으로 쓰는 워터제트 엔진의 배들은 아예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선박 주변 쓰레기를 건져내던 선원들은 이내 주저앉습니다. 하구뚝을 시작으로 해류를 따라 목포의 내항인 동명항으로 이어지는 길. 대형 타이어부터 의자, 신발까지 항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됐습니다. 극한호우로 항구 안쪽까지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파도가 없기 때문에 수일째 고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선들은 조업을 밀었습니다. 피가 있다고 봐야지 나간데 많이 내키고 그러니까 굵은 큰 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여물용 볏짚인 곰포 사일리지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 악취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인근 논밭에서 바다까지 떠내려온 곰포 사일리지입니다. 이처럼 부피가 큰 해양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포 해수청과 해양환경공단, 해경 등이 연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염 속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 힘든 대형 물탱크라든지 그런 대형 폐기물들도 많이 떠밀려 와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닷새 동안 이들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400여 톤. 집화장엔 높이 5m 이상의 집채만한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매년 호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하구뚝 방류 전부터 영산강 상류 지자체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영산강 그 상류 쪽에 있는 지자체들부터 인식을 잘 해주셔서 그런 잘 조성을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목포항처럼 지금처럼 이런 재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구뚝 방류 때문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거라 하구뚝 방류 전에 육상에서 초목류라든가 쓰레기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처리하는데 좀 더 유입되는 양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극한 호우가 끝나자마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여버린 목포항. 수거 작업은 일주일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관할 자치구인 광주 광산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후속 조치를 재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산구가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광주 하남산단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조사한 이 결과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광산구는 부랴부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혹시라도 세차나 손님들한테 생각하지 않을까 불안하는 거죠. 결과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광주시가 광산구에 보낸 한 공문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개월 뒤 광주시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의 공문에 아무런 답변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규 구청장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공문이 보조금 정산 형식이었던 탓에 그 안에 포함된 후속 계획 조치 요구를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방보름 정산회기가 그것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구청장 보고도 누락돼 자신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행정의 안일함을 넘어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행정상의 공문서를 주고받고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이 자체는 이 행정 큰 조직이 정말 와해돼버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광산구는 오염 방지 대책 실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문 패싱, 묵살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택시 기본요금을 13%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13.35% 인상한 4,800원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택시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190억 원대 태양광 발전소 정책자금 대출 사기 연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 등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 등으로 국가지원 태양광 발전소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77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들이 자부담해야 할 공사 대금을 대출로 충당해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상무대로에서 깊이 40cm, 직경 8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 1동 농성령 방향 3차로에서 땅꺼짐이 일어나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엄두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